리더십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모임이 잘 운영이 되면 그 안에도 질서와 규칙이 있다라는 포인트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양경은이고요. 운영하는 SNS에서 활동명은 나를 키우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운영 중이고 참가하고 있는 소모임은 올레라는 이름을 가진 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활동 지역은 분당 지역, 그러니까 성남 분당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레 그 팀의 특징은 해금이라는 전통 악기하고 플룻, 클라리넷, 건반이 어우러진 아마추어 퓨전 동아리이고요. 2014년부터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매년 10여 차례 정도 자원봉사 공연을 하고 있고 현재 인원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활동 사진 몇 개 올려봤어요. 근데 주로 저희가 처음에 결성이 됐던 게 학교 학부모 동아리로 처음에 시발이 됐던 거였거든요. 시작이 될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사회 사람들을 흡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학부모 동아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공연을 대부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도 기억을 해서 다른 학교에 찾아간다거나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복지관 같은 데서 봉사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전시회장인데 전시회에서 오프닝 쇼 했던 겁니다. 공연하면은 비용도 받고 하신 거냐 하는 건가요? 비용? 대부분 자원봉사고요. 저희가 자원봉사. 한번 처음으로 돈을 받았던 게 한 번 있었어요. 코이카에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오프닝 공연을 하는데 생각지 않은데 돈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수익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래서 이제 팀을 운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겪었던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10여 명, 15명 정도 되는 소그룹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나온 포인트는 개인이 아닌 전체가 돋보일 수 있도록이라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그 팀이 모이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이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해서 팀 전체가 합해서 나온 아웃풋이다라고 나올 수 있도록 특히 리더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해 전에 좀 그런 면 때문에 좀 불화가 있었거든요. 팀 간에. 조금 믿으시구나. 예. 그런데 그거를 잘 딛고 일어나서 지금 정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그때 당시에 깨달았던 거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난이 됐던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고민하고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 지금의 그 팀원과 헷갈리네요.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부족한 자질이 바닥까지 드러났고 도망치고 싶었으나 정말 도망치고 싶었는데 고민 끝에 당당히 앞으로 나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에 대한 그리고 리더에 대한 신뢰가 그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서 도망을 갔더라면 저 자신도 많이 부끄럽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 하고 계시는 해금 동아리에도 있었던 일인가요? 지금 말씀? 네, 지금 동아리인데 팀 내간에 네. 기존에 있던 리더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리더가 본인을 돋보이게 하고 굉장히 어떤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잘 극복을 해서 지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업무를 각 팀원들한테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나눠주려면은 팀원들 각자의 장점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더라고요. 장점이라는 건 커다란 건 아니고 정말 심플한 것들이에요. 재밌는 말투, 그리고 옷을 잘 입는다거나, 그리고 저는 해금 동아리이기 때문에 악기를 잘하는 사람이 뭐 훌륭하겠죠. 그 다음에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름 사이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누가
한 방을 탁 터트려주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특징에 맞춰서 업무를 줬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말투를 하는 사람한테는 분위기를 리드할 수 있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굉장히 띄워주는, 그러면 어색할 때 그 사람이 자신감 있게 자기 우스갯소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저희는 공연을 하다 보기 때문에 그 한 번씩 그 공연 의상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한테 너는 의상을 맡아라. 옷을 잘 입기 때문에 라든가. 그리고 경청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너는 공지를 띄우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 정리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별것 아닌 건데 하나하나씩 다 책임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원래 업무 분장은 악장이 있고 음악을 선곡하는 멤버, 그러니까 음악도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할 게 아니라 몇몇이 논의를 해서 방향성을 잡고, 그다음에 총무, 그다음에 외부 비용 지원 내역 조사, 이거 이제 제가 하고 있어요. 의상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서기, 그리고 장소 섭외하고 홍보하는 일, 이제 홍보 같은 것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팀원이 힘을 합해도 그런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다 팀들이 역할로를 주어져도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의 역량을 리더가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에서 홍보자를 만든다거나 앞에 나가서 스피치를 하는 능력을 키운다라거나 해서 그런 부분들 리더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없으면 허전함이 느껴지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빠지면 다 무너지는 것도 안 되지만 누구 하나가 빠졌을 때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격식을 갖추자 했어요. 이게 주부들 위주잖아요. 그러면은 언변이나 말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자칫하면 수다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격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 그 연초에 방향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회의실을 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한마디를 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요.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 그래서 정식으로 비용을 내서 회의실을 빌려서 하고 장소를 이동을 하고, 그리고 정식 회의처럼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어떤 걸,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부들은 진지한 얘기를 할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주는 느낌에서 진지한 얘기를 받아들이는 자세나, 제가 먼저 그렇게 운을 띄우면 상대방에서도 편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들. 그리고 회의록을 정리를 해서 반드시 다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잘 정리를 해서 오늘 내었던 것들 이런 거다. 그리고 1년간 돈이 아무래도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비용 사용 내역을 항상 팀원들한테 투명하게 공유를 하고, 그리고 팀 홍보 자료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그냥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내역에 대해서 좀 격을 맞춰서 해서 어디 홍보할 때 그 자료를 보내드렸죠. 그리고 명함이나 포스터나 배너 같은 걸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하나의 좀 팁이라면, 부족한 스킬에 팀원을 보듬기인데 10명인데 사실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반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반절 정도 인원은 대충 하기도 하고 결석도 하고 실력도 떨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음 모임에 올 때 어색하지 않게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올 때 되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능력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리고 한 번 결석하면 그 다음에 올 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오기 싫어지는 게 이런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존중받을 수 있게 많이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네가 여기를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참 대단하다라고 많이 띄워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사람이 실력이 안 됐는데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을 그 표를 내주죠. 오픈을 해주고 잘했다 하니까 그 과정을 관찰하면서 굉장히 신뢰가 쌓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와도 어색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너는 왜 잘 못해라고 절대 눈치 주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을 항상 저는 세웠던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늘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했던 게 저희가 이제 팀을 한번 충원을 해보자 해서 전단지 실제 만들어서 전단지를 돌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단체들에 가서 로비에도 부착을 해달라고 해서 음. 큰 효과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걸 했던 건 이 리더가 한번 한다고 하면 실천을 하는 리더라고 했기 때문에 아웃풋은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팀원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했다라는 거, 안 해보는 걸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 올해는 팀원을 추노하는 해자 하면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공연 횟수를 늘려보자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사람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공연 횟수를 늘려면 이때는 우리의 스킬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곡의 선정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저때 네, 그 충원된 팀원이 있었나요? 어떻게? 그때는 아니요, 저희가 연락을 2번인가 3번을 받았어요. 그래도 네,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네, 일단 연락 그 전단지 실제로 보고 연락을 오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데 있어서 그냥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충원을 못했던 이유가 한 분이 남자분이셨어요. 목사님이셔가지고 그 해금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불편할 것 같다. 그렇지.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그분은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희가 왜냐면 저희들끼리 막 수다도 가끔 떨고 옷도 갈아입고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사실은 그분은 능력면에서 아까웠어요. 가운데 남자분이 네, 기존에 배우던 분이 찾기 힘들거든요. 집을 잘하셨다. 네, 그래서 그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완전 초보였는데 그분을 저희가 처음부터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운데 공연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분은 또 한 분도 그런 이유에서 일단 해보니까 되는구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팀원들한테 공유를 해줬었어요. 올해는 이걸로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아웃풋을 내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역사를 기록을 하죠. 팀원들의 사진하고 프로필을 작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1365 사이트에 봉사 점수를 항상 올렸었어요. 요번엔 좀 못했었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공연 사실 이렇게 연습하고 공연을 하잖아요. 그럼 그 규칙이 4시간을 봉사 점수를 잡아줘요. 공연을 하면 최대 4시간을. 그럼 이제 저희 팀원들이 자기의 그런 기록이 쌓이죠. 이게 뭐 어디다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뭐 저희가 무슨 뭐 요양을 간다거나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50% 쳐주는 거 있고 뭐가 있나 보더라고요. 동사무소나 복지관 이런 데 뭐 혹시 뭐 활동하잖아요. 예를 들면 강의를 나간다 이럴 때 그걸 봉사 시간을 봐요. 동사무소나 복지관 같은 경우. 좋은 팁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안 하다가 봉사 점수를 다 올려준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가 그런 게 헛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올려줬고 그리고 밴드하고 저희가 이제 밴드에다가 매년 활동 기록을 남기죠. 날짜하고 사진하고 참여 명단. 그래가지고 기존에 그러니까 각각 행사했을 때 누구누구가 참여했고 어떤 곡을 했고 그런 기록들을 남겨놔야지 향후에.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게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이제 디자인 맡긴 업체에다가 요걸 해가지고 성남시청에 붙이고 학교에 붙이고 복지관이랑 동사무소 이런 데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연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배너 이렇게. 잘 만드셨네. 그리고 제가 외부 비용 지원을 몇 년 전부터 받고 있거든요. 외부 비용 지원은 그러니까 제가 다른 지역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제가 성남 지역에 있는 동아리다 보니까 성남 각 지역별 아마 참고하시면은 평생학습원이라는 곳이 아마 요새는 다 있을 거예요. 평생학습원 그다음에 그 시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뭐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 아트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1365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지원을 해주는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1365에서도 이 사람들이 봉사 공연을 한다 하면은 일정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2월에서 4월에 그러니까 봄에 한 번씩 공지를 하고 그래서 봄에 공지돼가지고 그 예산을 가을까지 쓸 수 있게 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해서 지금 3년째 매년 100만 원씩? 예. 저희들 받고 있는 데는 평생학습원이에요. 평생학습원에서 받고 있고 규정이 평생학습원은 3년까지 받고 4년째 못 받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름을 바꿔도 돼요. 음. 원래 말고 다른 거 뭐 해금 동아리로 해서 얼마인지 또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한 단체에도 아니 여러 단체에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같은 이름으로. 중복 안 돼. 네, 중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뭐 대표님은 단체가 여러 개잖아요. 네. 그럼 나는 작가다 단체, 나는 강사다 단체로 해서 받으시면 돼요. 근데 대표 이름을 다른 사람 올려놓고 이제 그 페이퍼워크를 선생님이 다 하시면 되죠. 총괄적으로. 그럼 이제 그 현금 카드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 이제 그렇게 그 카드로 써야 되고 나중에 정산 보고서 쓰고 뭐 그때 워크숍 참석하고 해서 비용을 하고 그래서 비용의 사용처에 대해서 그 리더가 잘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리더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으면 여기에 담당자를 따로 세워놓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예 총무격으로 돈 관리하는 사람이 해오던 한번 올해 한 해만 해보면 그 다음에 쉽죠. 예, 쉽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그거는 담당자를 따로 두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비용을 쓰면 중요한 게 증빙이잖아요. 그래서 사진 자료하고 영수증, 사진하고 동영상 자료가 깜빡하면 자료를 못 남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남겨줘야 돼요. 세 가지 사진, 사진, 동영상, 그렇게 영수증까지. 예, 영수증. 그러니까 그 사진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계획서 같은 걸 쓸 때 우리는 매주 목요일 날 연습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비용 부분이 사실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항상 보면은 그래서 이 100만 원이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해서 수시로 알려주고 나중에 알려주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비용 신청서를 학습원에 냈어요라고 그때 알려줘요. 그리고 정산서 마감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해서 항상 그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담당자만 해서 끝내면은 절대 안 되는 게 이게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